공학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문서 기반 테스트 케이스 추출하는, 있죠. 명세, 문서, 좋아요. 명세서 바탕으로 실행, 소스 코드를 보지 않는다? 일단 실행이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면 좋겠고요. 동작, 이런 거나, 그 다음에 블랙박스라는 얘기가 좀 키워드를 여기 넣긴 했네요. 들어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의상. 그쵸, 좋아요. 굿. 키워드 4개. 간글 2줄. 저는 사실 키워드 하나만 더 넣었어도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 특징 빼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3달러까지 쓰셨네요. 그래도. 요거 비면 안 돼요. 비지 마세요. 비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줄을 썼다 생각하면 그 줄은 꽉 채운다 생각하고 쓰세요. 물론 왜 그러냐면 채점자에 따라서 이거를 쓰다 말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내용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더 쓰려고 했는데 안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 모범 답안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반점. 네, 뭐 이런 건 잘 하셨어요. 12분 7초. 음. 글씨 띄어쓰기 나쁘지 않고요. 정의만 조금 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중간으로 쓰세요. 이렇게 쓰면 마찬가지로 여기 빈 거잖아요. 이거 안 쓴 거지. 이거를 2개만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4줄인데 2줄 쓰면 위아래가 같이 비었으니까 그냥 가운데 정리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3줄인데 밑에 한 줄 비운 거는 나중에 쓰려고 내줬다고 못 썼다고 느껴요. 글씨 양 안 많고 딱 좋네요. 좋아요. 좌우 정렬로 웬만하면 하시고. 좋습니다. 얘는 요런 빈 공간 때문에 정의랑 3달러 썼으니까 그래도 6점. 원래는 더 받아야 될 점수건데 좀 아쉬운 거죠. 그다음에 정통 뽑기. 요거 한 줄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FP 6단계 절차, 정통법 간이표 비교. 딱 그 정도면 한 줄 딱 찼을 것 같거든요. 굳이 2줄로 안 써도 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 몰리시고 어쨌든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그렇다고 틀렸다고는 안 해요. 아무도. 이게 2줄로 썼을 때 텍스트가 많아지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글씨는 한 글자도 적게 쓸수록 좋으니까. 꽉 차 보이는데 적게 쓰는 거 이게 최고예요. 펑션 포인트라고 영어 한 번 쓰신 거 정도는 좋아요. 영어를 여러 번 쓰지 마세요. 영어 자체가 텍스트가 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를 쓰실 거라면 사실 여기다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문제에다가 근데 문제에다 쓸 게 내용 많아지면 정의에 쓰신 것까지 놓게 너무 많이 쓰진 않는다. 잘하셨어요. 음. 특정 방법, 대가 산정 기법 그런 내용 대가 있는 거 여기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텍스트 많으니까 줄여주세요. 음. 예, 다음 문제로 넘겼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의의 키워드, 주요 키워드. 이 다음에 대가 선정인가 보네. 사기 전후 집계. 좋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내용 설명 부분은 어디 쓰라고요? 오른쪽 끝으로. 그렇죠? 내용과 산출물은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를 그룹핑하는 게 더 좋죠. 왜? 기능 점수 절차가 핵심이면 절차 핵심인 게 가운데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 있게. 아니면 계산식 같으라고 차라리 여기 계산식이나 뭐 그런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거 설명은 다 오른쪽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내용이나 산출물에 별 차이 없습니다. 산출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두 개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얘는 도식으로 가고 사기전을 짓기 절차 이런 내용 상세한 내용이 필요 없었어요. 얘랑 비율이 같아야 돼요. 최소한. 근데 얘가 너무 작잖아요. 3달러를 빼도 안 되죠. 제가 뭐라고 했죠? 본문은 어디다 쓴다? 2달러에 쓴다, 1교시는. 근데 3달러를 빼면 안 돼요. 양도 너무 적어요. 지금 물어본 게 이렇게 양이 적으면 안 되지. 최소한 반 페이지는 써야 되는 거예요, 물어본 거. 그러면 얘 반 페이지, 얘 반 페이지 쓰려면 어떻게 해요? 2달러 가의 절차, 나의 비교. 그리고 절차는 어차피 제가 도식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도식의 화살표에 산출물 내용 한두 개만 적었으면 여기 시간이 훨씬 줄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시고 가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나고 이거 너무 적어요. 늘어나야 됩니다. 정통법과 관이법에 그 개목 듣기 장단서 있었잖아요. 개념, 어, 목적, 특징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갔었어야 돼요. 여기 지금 키워드 하나도 없어요. 정통법과 간이법이면 최소한 그쵸? EIF 뭐야 그 FF 그 데이터랑 트랜잭션이란 얘기는 간이법에 있으면 좋겠고 정통법에 뭐 있어야 돼요? DIT랑 뭐 두 가지 있을 거예요. RIT인가? 하여튼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나와야죠. 키워드인데. 최소한 거긴 나와야 돼요. 음. 최소한 이쪽엔 EI, EQ, EO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텍스트로만 떼어지면 안 돼요. 요거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율이 안 맞습니다. 문제, 물어본 내용, 본문, 무교시, 2달러. 절차는 도식이랑 화살표에 키워드 추가하는 걸 마무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 개 물어봤을 경우, 한 여러 개 물어본 케이스.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반 페이지 쓸 일은 없어요. 물론 4개 물어보면 그럴 수 있지만 2교 시험은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를 도식으로 바꾸고 뭐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여러 개 물어본 케이스일 땐 고민하시라고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잘. 근데 저희가 드리는 이거는 기본 필수반 모의고사 문제는 막 따로 많이 연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를 모범 답안으로 준비하진 마세요. 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이 써보라고 드리는 문제이지 실제 이 정도로 문제 나오진 않아요. 9주차에 나오는 건 실제 시험 문제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다 잘 연습해 보시는 게 맞지만 얘는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뭐 두 개 비교하세요. 뭐 하나에 대해 설명은 이런 거는 준비해도 좋지만 뭔가 여러 개 물어본 애들은 일부러 그런 케이스 때 여러분 어떻게 줄여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 좀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니까. 케이스별로 해보시라고. 얘는 15점. 많이 쓰셨지만 의미가 없어요. 주요 내용이 점수가 안 되니까. 15점 뭐 이하로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방금 같은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이죠. 그러면 뭐죠? 품질, 그쵸, 좋아요. 충족될 수 있는지, 시나리오. 여기도 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시물수가 여기 좀 들어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너무 없잖아요.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의 키워드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정의의 키워드가 없게 하지 마시고 정의의 키워드를 넣으려고 자꾸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징은 안 적어도 돼요. 적어도 상관없죠. 이거 그리고 비율 연습하셨어야죠. 비율 안 맞죠? 그리고 축구장. 그렇죠. 이게 6개짜리 제가 그림 있는 거 보면 여기 위에 3개, 밑에 3개짜리를 그리시는 게 딱 맞을 거예요. 네, 여기 아탐, 이아탐, 시밤, ADR, 아리드 이렇게 딱 6개로 하고 가로에서 여기 시나리오 기반, 여기 뭐예요? 혼합형, 설계 기반 딱 이렇게 그룹핑까지 해줬으면 너무 이쁘죠? 요거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로줄은 다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로줄 안 했고 비율은 딱 맞아요. 5개, 뭐 6개, 이거 다 좋은데. 그리고 병행, 여기로 들어갔으면 안 돼요. 적합성, 병행까지 써야 될 것 같았으면 이런 거 뺐어야죠. 네, 그렇죠. 적합성, 검토, 기법, 병행,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는, 이거 다 없어도 되는 글자예요. 충분히 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올렸어야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쓸 때 줄 안에 맞추려고 하시고, 줄 넘어갔다 그러면 말 늘려야 돼요. 2줄 꽉 채워야 되니까. 웬만하면 간글은 2줄로 쓰지 마세요. 1줄로 쓰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 접속사나 부사나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야 뭐 텍스트니까. 어쨌든 이런 애들을 넣었다 뺐다 해서 줄을 늘렸다 줄였다를 자유롭게 하시려면 많이 써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 글씨체에 여기까지 쓰다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뭘 빼야 될지가 확확 보이거든요. 생각하면서 뺄 수는 없어요. 그냥 자연히 빠져야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5,010에 기반 학습 평가 요소로 네 좋아요. 요거 이런 3단락을 표로 들어가시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내용을 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음만 외우고 쓰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식에다 이거 키워드만 몇 개 박으세요. 똑같잖아요. 큰 차이 이렇게 쓰나 도식에다가 동그라미 한 4개, 5개에다가 요거 텍스트만 적으나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12R을 굳이 쓰고 싶으셨으면 ISO 25010 기반의 평가 요소라고 쓰시면 안 됐죠. 이거 아탐 기반이죠. 12R라고 나눴으면. 그렇죠? 아니면 일부러 나눴다 그래도 얘를 밑에 그룹핑으로 하세요. 하단에 그룹핑으로 해놓고 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 오른쪽 텍스트를 최대한 덜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만큼만 빠져도 지금 2분은 빠질 거 같거든요. 동그라미 몇 개 그리고 요것만 쓰셔도 똑같은데 이렇게 쓰나 여기만 쓰나 점수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점수 차이가 없어요. 더 줄여도 되고 도식에다가 이 텍스트만 채워 넣어도 크게 차이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안다를 보는 거지 이거 내용의 상세 내용까지 설명까지 쓰려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를 쓰셨으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그렇죠? 그 내용을 저는 한 번도 3달라고 이런 표 형태는 잘 가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 항상 그렇게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전체 내용은 잘 하셨어요. 크게 틀리지 않고, 이 공백 이런 것만 좀 연습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 정의의 키워드. 최소 2개에서 3개. 주요 키워드. 진짜 이거 진짜 있어야 돼요. 정의의 주요 키워드가 있어야 그 키워드 만내가 일단 되고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정의를 텍스트로만 떼우면 정의에서 이미 임팩트가 없어요.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다음에 도시, 공간, 도시 안에 텍스트 크기는 다른 텍스트와 동일한 크기. 작아지지 마세요. 화살표 그리셨다고. 이거 작아졌잖아요.
반토막 내지 마세요. 위에를 크게 놓고 반토막 내지 마세요. 공간이 뭔가 이게 화살표 있고 조그마니까 자꾸 이 작은 공간에 쓰려고 하시는데 크게 크게 쓰세요. 크게 크게. 아시겠죠? 지금 여기 트레이드 오프 이런 글씨가 없어요. 아탐의 핵심은 트레이드 오프인데 트레이드 오프도 없고. 그렇죠? 시밤에 ROI라는 키워드도 없고 잘 그런 키워드가 딱 명확하게 있는 게 더 좋죠. 경제성 반영, 이 화살표에 이 텍스트는 다 좋지만 어쨌든 주요인 얘들, 초기 설계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리뷰, 항세 리뷰 이런 얘기가 위에 좀 딱 보이면 좋겠어요. 그 화살표에 그걸 적으시다. 3달러. 3달러에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잘 하셨어요. 좋습니다. 아키텍처 평가 방법. 이 그림 왜 그리셨죠? 여기다가. 아, 그러면 아, 그래요. 이거 1교시 시험 답안 작성 자꾸 좀 연습해 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죠? 답 쓰고, 정의 쓰시고, 바로 정의 쓰고, 이단락에 가의 도식, 나의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물어봤잖아요. 여기 웬만하면 여기 방법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내용 전체 텍스트는 똑같이 텍스트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의 전체가 그냥 다 설명이라는 거예요. 나누지 마시고 하나로 설명하고 2대 3대 5에서 이거에 대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텍스트는 필요가 없었어요. 요건 간글인데 간글은 밑으로 가야 되고 위로 갈 게 아니고 아키텍처 스타일이나 패턴에 대한 것들 쓰기 원했으면 이 패턴 스타일이면 여기 갑자기 모델로 바뀌었잖아요. 얘 패턴 스타일이 여기도 패턴 스타일이 되지. 웬만하면 두 번째 공간에다. 얘가 그룹핑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싶었으면 여기다가 도식을 그리셔야지. 세 줄로. 간단하게. 차라리. 저장소 모듈 레파지토리 하나 딱 그려놓으면 끝난단 말이야.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화살표하고 동그라미 하나 한 다음에 레파지토리만 해놔도 또는 한글로 저장소만 해놔도 이 오른쪽 텍스트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글씨 연습이 좀 필요하시는데, 글씨의 포인트는 뚱뚱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띄어쓰기를 충분히 한다. 이 두 가지가 좀 되면 좋겠어요. 지금 띄어쓰기가 너무 안 되니까 텍스트가 묻혀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많아. 글씨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몇 분 걸리셨어요? 이거 한 17분? 10분에 썼어요? 15분에 이만큼 쓰실 수 있다고 이 텍스트를 다 쓰고? 그럼 굉장히 빠른데 속도가? 그쵸. 제가 보기엔 더 걸렸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 적어주세요. 15분에 썼으면 텍스트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쓰셨는데, 일단 답안 작성 방법의 1교시 시험 답안 작성 방법은 지금 좀 다시 보시면서,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제 거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돼요. 거기 어차피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음. 좀 다시 보시고 틀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법. 근데 이게 맞죠? 두 줄. 정의를 쓰고 정의 어디 갔어요? 얘가 올라가야죠. 목차가 없고 얘도 목차가 없고 정의가 있어야죠.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긴 띄어쓰기는 하면 안 되는데 띄어쓰기 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목차가 어떻게 돼요? 요구사항 간이법을 계산하셔야겠으니까
간이법에 대한 정의, 그렇죠? 기능점수 산정 간이법에 대한 정의 해놓고 간이법에 대한 정의를 쓰셔야죠. 그렇죠? 트랜잭션이랑 데이터 기반으로 EI, EQ, EO를 활용한 기능 점수 산정법 이런 거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딱 맞겠죠. 그다음에 이단락에 계산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 원래는 2교시형인 나오는 문제라 이런 걸 다 쓰시는 게 맞는데 1교시형이니까 계산 문제이니까 이런 거보다는 바로 계산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 안에 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3단으로 나눠서 계산 문제를 쓰는 방법은 맨 오른쪽 칸에다가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F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해드렸던 암기장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딱 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거 답안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 보시고 딱 그대로 그리시는 게 좋고, 모답 찾아보셔도 펑션 포인트 쪽은 굉장히 모답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보시고 한번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림을 하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로 줄줄이 쓰시면 안 돼요. 요 최종 답안이 오른쪽 끝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점수만 딱 보고 바로 채점이 되도록. 앞에 가운데는 계산식.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뭐 하는 거야? 그다음 계산식이 뭐야? 그래서 결과가 뭐야? 딱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죠. 이단락에 요 표 하나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단락 가에다가 요 표 있잖아요. EI, EO, EQ의 그쵸? ILF랑 EIF를 표로 딱 그려서 요 계산하는 표를 하나 딱 그리고 그 점수를 밑에다가 표 하나 딱 그려서 그래서 그 사기전후 집계에 따라서 몇 점, 몇 점, 몇 점의 계산식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뭐 계산식이 뭐 별거 없죠. EI, EQ, EO가 뭐 얼마에서 FP가 얼마다. 여기다 결과 딱 해서 딱 그래서 현재 FP 점수가 현재 나온 FP 곱하기 최근에 그 펑션 포인트는 여기 60만 5천 원을 하셨지만 뭐 있으면 이걸로 하라고 그랬고 없으면 60만 원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 60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결과는 얼마야? 딱 이렇게 채점자가 딱 보고 옆에 수식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결과 값이 맞아. 그럼 수식을 상세히 볼 일이 없어요. 언제 수식을 다 읽겠어요? 그렇죠? 수식의 내용 보니 틀린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돼요. 사실 수식. 그리고 결과 값만 맞으면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른쪽 끝에 있는 결과 값이에요. 그게 맞아요. 딱딱딱딱. 그걸 잘 다시 해요. 이건 이제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개발비는 얼마야가 아니라 여기 여기 끝에 합계 얼마, 개발비 얼마 이렇게 딱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오른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변경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산 문제. 또 상담표 이게 중요하죠. 네, 점수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음. 그다음에 FP 풀이 기능 점수로 했네요. 문제 4번이면 그러니까 간이법이라는 용어를 써주시면 좋겠고 간이법 정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음. 이게 그냥 올라가야죠, 가로. 이게 가로 올라가야 돼요, 차라리. 이건 이제 사실 이 가중치도 쓸 시간이 없을 텐데 시간이 안 돼서 이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의 나열이잖아요. 표가 없어요. 가나다라 마가 그렇죠? 제가 가나다 이상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달락의 최악의 경우에도 다까지예요. 라까지 갈 일은 영원히 없고 웬만하면 나에서 다 끝나야 돼요. 즉 서브 단락은 두 개 이상 넘어가지 않게 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세 개까지 한다.
단락을 뺐다는 얘기는 반페이지 쓰겠다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의 외에 단락을 썼다는 얘기는 내가 서브 단락을 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반페이지까지 쓴다는 얘기예요. 두 줄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건 없어요. 텍스트만 쓰고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표가 됐던 도식이 됐던 뭐가 됐던 최소한 반페이지장 쓸 작정을 하고 서브 단락을 빼는 거예요.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까지 쓸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2교시형이면 맞아요. 2교시형이 이런 걸 써주는 게 맞지만, 2단락에, 3단락에다가 한 페이지 분량으로 딱 계산하는 것만 쓰는 게 맞는데, 지금은 1교시형이기 때문에, 요 사전조사 이런 거 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바로 그냥 표 하나 딱 그려서 EI, EO, EQ에 그다음에 INF랑 그래서 트랜잭션이랑 데이터에 대해서 몇 점, 가나다라 마바가 몇 점, 몇 점, 몇 점이야. 아마 가나 다 정도 있었나요? 가나 다도 아니죠. 지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시험 문제, 쉬운 문제를 냈으니까. 그거가 그래서 몇 점이야? 네. 그걸 오른쪽 끝에다 계산식. 위에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저 밑에 표에는 단계별로 몇 점, 몇 점, 몇 점에 얼마, 얼마, 얼마. 그래서 최종 얼마. 딱 이렇게 표 두 개로 딱 끝났어야 되는 거죠. 계산하는 표 하나, 그다음에 실제 FP라서 EI, EO, EQ, ILF 이거에 대한 표 하나에다가 FP 점수만 있는 거 딱 하나, 그 밑에는 절차에 따른 계산식과 결과값. 요게 딱 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봐야 읽히지가 않아요. 읽히지가 않아요. 이렇다고 점수를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이제 뭐 채점자마다 그냥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봐주고. 근데 일단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간한 교사들은 이거 정리 아직 안 됐네 그러면 합격 점수는 일단 안 줘요. 점수를 안 줄 정도는 아니지만 합격 점수는 안 줘요. 이 정도 쓰셨으면 사실 그냥 5점 정도 그냥 주고 말 것 같아. 한 15, 16점? 그래? 이 정도? 줄 것 같아. 틀린 건 아니고 답도 맞았고 그럼. 2교시형이면 그래도 이렇게 다 쓰셨다고 치면 그래도 45점은 주죠. 기본은 45점이니까. 점수 맞았다고 치면. 근데 풀이 문제를 45점 맞기는 너무 아깝죠. 반 맞추고. 그래서 풀이 문제는 사실 50 몇 점, 뭐 53, 4점 이상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맞겠다고 작정한 문제. 템플릿. 일단 요 문제는 답안 템플릿 문제니까요. 이두 문제가 다 있었나? 아니죠? 그리고 정의는 물어본 네. 이 이게 조금 어려워요. 내가 이거를 정의를 예로 써야 되나, 예 상위로 써야 되나가 정할 때가 조금 어렵긴 한데, 명확하게 이 물어본 토픽에 정의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쓰시고, 그 정의가 조금 애매모호할 때는 그 상위 걸로 쓰시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감리 프레임워크, 어우, 예. 네,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감리 프레임워크 전체를 다 쓰라고 한 적은 없고, 지금 물어본 내용이 뭐랬어요? 그러니까요. 감리 프레임워크를 도식화하고 세계축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식화만 했었으면 되죠. 축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내용 다 쓰라는 게 아니죠. 이걸 다 외워서 다 쓰라는 내용이 아니죠. 축. 이 세 가지 축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세 가지 축에, 어, 요거 정도 위에 거, 정보와 요 정도만 표에다가 딱 해놓고, 밑에는 절차, 뭐 이런 구축 인프라 정도만 크게 해놓고 보다는 축인 얘가 들어갔어야 되죠. 얘가 가에 들어가고 얘가 나에 들어가야 되는 이달라. 감리 그럼 지금 정보 시스템 감리에 대한 정의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쓰시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보통 요거 하나씩 쪼개갖고 나와요.
전체 감리 프레임고 적으라고 막말 이런 시험 문제 내더라도 이걸 이렇게까지 다 적으라는 내용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외운 걸 다 적으라는 게 아니다.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 이렇게 다 적고 이거 채점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 읽어서 채점을 할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 공통적인 품질 요 정도 적고 여기는 폭포수의 절차 간단하게 몇 개 적고 말 것 같아요. 왜 문제 물어본 것도 프레임워크 물어본 것도 아니고 축인데 프레임워크는 도식만 하랬지 누가 이렇게 다 쓰였어.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죠.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안에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축약해서 써도 괜찮아. 어. 그리고 모든 걸 다 적을 필요가 없어. 이게 베이스죠. 물어본 데까지만 적으면 돼요. 물어본 거가 내용 쓸 게 많아? 그럼 그걸 다 쓰란 얘기는 일단 사기죠, 그러면 일단. 문제 낸 사람. 그리고 가끔 그렇게 낸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한 문제. 그냥 버리세요, 그런 문제. 이거 죽어도 10분 안에 못 쓸 문제 같은 걸 왜 돈을 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버려야 되는 문제지. 절대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꼭 필요하지 않아. 뭐 꼭 필요하더라도 줄여서 써도 돼요. 하지만 목차는 준수해야 된다. 얘가 가야 될 건 아니었어요. 얘가 2단락에 들어왔어야 되지. 3단표라고 했는데 또 2단표. 그렇죠? 여기 세 개 축인데 여기도 9분이에요. 같이 와야죠. 축이면 축이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 내가 3단어를 죽어도 못 만들 것 같아. 그렇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걸 썼다는 얘기는 얘가 일로 와야죠. 그렇죠? 지금 축이라고, 여기 축이 어디 있어요? 구분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요거 줄이시고 하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도시 강화하고 그렇죠. 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 실제로 해보니 죽어도 14분 안에 못 쓰겠는데 이걸 다 외워서 쓰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고민했었어요, 지금. 이거는 다 쓰라고 쓴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줄여야 얘를 내가 어필하지? 안다는 티를 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미리 자꾸 생각하셔야 실제 시험 문제 때 보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뺄 거 빼고가 돼요. 그냥 항상 해버릇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 30% 왜 다 줄이세요? 제가 도식 그리는데 얼마 걸려야 된다고 했어요? 3분이. 맥스. 맥스 3분이에요. 3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3분 죽어도 3분 넘어갈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가 너무 많아. 그럼 도식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표도 4분 넘어가면 안 돼요. 표는 텍스트가 많아서 4분이거든요. 그래야 정의 쓰고 딱 9분에 끝나요. 8분에 끝나요. 그렇죠? 도식이 최대치 3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2분, 1분 50초, 30초 안에 끝나야 3달러도 쓰죠. 그렇죠? 2분 도식, 그러니까 정의 쓰는데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걸릴 거예요. 왜냐면 텍스트가 두 줄이나 되니까. 그렇죠? 목차랑 이런 거 다 했을 때. 그럼 거기 2분이죠? 그다음 도식 쓰는데 2분이죠? 그럼 벌써 4분이잖아요. 표 그리는데 4분이에요. 그럼 8분이죠? 그래야 3달러까지 했을 때 10분이죠. 시간이 괜히 제가 3분, 4분, 2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3달러 써요. 시간 안에. 모르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페이지만 쓰는데 모르는 문제는 5분이면 쓴다고. 도식의 표에 정의까지 다 쓰는데도. 그렇죠? 아예 생각 안 하고 쓰면 5분에서 쓸 정도 양이란 얘기예요. 전 진짜 그 그림 그리고 표 그리고 텍스트만 쭉 채우는데 5분에서 6분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텍스트를 적게 써야겠죠? 텍스트가 많은데 시간이 적게 걸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 쓴 내용은 잘 쓰셨어요. 점수는 드릴게요. 네.
점수는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실제 쓰시면 뭐 누가 점수를 까겠어요. 아유, 정의가 없어서 좀 뭐한데. 정의가 없어서 1점 깔게요. 20점. 이렇게 쓰면 20점 줄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이상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채점자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아, 진짜 이건 어떻게 점수를 까? 근데 이거 쓰고 15분, 14분 걸리면 무슨 의미야, 이거. 그렇죠? 아무 의미 없다. CMMI.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공학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썼어야 됐을까요? 굳이. 소프트웨어, 콤마, 시스템 공학 이렇게 해도 됐잖아요. 굳이 왜 텍스트를 자꾸 늘리세요? 줄여야 된다니까. 그럼 띄어쓰기 좀 더 하면 똑같은 양인데. 이 세 글자만 줄여도 시간이 얼마인데? 여러분, 글자 세 글자 이거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한 글자 쓰기 시간 없어갖고 이런 판에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죠. 오히려 이런 데 설명 같은 거 채워서 늘려야죠. 2.0과 3.0을 굳이? 이렇게 할 거면 여기 도식으로 해서 2.0에서 3.0으로 갖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딱 그 정도 하는 게 딱 좋죠. 굳이 2.0을 언급하실 거라면 여기 도식으로 그리고 2.0에서 화살표 3.0으로 갔는데 뭐뭐뭐 바뀌었어. 핵심적인 게 뭐야? 이게 맞죠. 이거를 굳이 물어본 거는 3.0인데 굳이 2.0 내용의 양이 더 많아? 이건 의미가 없죠. 네, 그 도식이 어디 갔어요? 제가 도식 하나 표 하나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실 도식 그리기 귀찮죠. 생각해야 되고, 아, 이거 뭘 그려야 되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나중에 줄지. 지금 힘들다고 안 하시면 자꾸 표로 가거든요. 표로 가는 순간 시간 안에 안 써져요. 그래도 시간 굉장히 짧게 쓰셨네요. 이 시간에 3달락 써야죠. 이 시간 줄여가지고. 텍스트 줄여서. 3달락 못 썼잖아요.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아깝잖아요. 시간. 좋아요. 3.0의 성숙도 모델은 사실 그 초관 정량체에 불초관 정량체는 3.0의 성숙도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CMMI 2.0 이전부터 있던 성숙도 모델이지. 2.0에서 불초관 정량체로 바뀌었고 그 1.3에서는 초관 정량체 5단계였고요. 미완성 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3.0에 이렇게 해봐야 포인트가 없어요. 이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보단 3.0에 바뀐 내용들 핵심적인 게 들어가는 게 좋죠. 오히려. 2.0에서 3.0으로 뭐 단계가 몇 단계로 바뀌었고 그걸 여기다가 좀 몇 개 써주시고 그래서 3.0의 주요 바뀐 내용은 뭔지 또는 평가 얘도 2.0 보통 그 4개의 카테고리 12개의 캐퍼빌러티 그다음에 20개의 프랙티스 에어리어 이게 핵심이었던 것처럼 얘도 3.0에도 그렇게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표에다 넣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요 내용은 그냥 3단락에다가 도식 하나에다가 불초건 정량체 6단계 성숙도 모델 CMMI 평가는 성숙도 모델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조금 더 나의 그 지식을 어필하는 정도로 가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10분 안에 연습하셔서 바꾸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2달러 물어본 내용 집중합니다. 표에는 2.0은 물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전략기 표에는 3.0 주요 내용이 없어요. 물어본 내용은 3.0이기 때문에 3.0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러면 5점이에요. 물어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꽉 채웠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내용 아니고 다 맞는 내용이고, 잘 채웠어. 그럼 15점, 14점, 조금 더 호의 있으면 16점. 한 명 정도는 6점 줄 수도 있으니까. 네, 18점도 안 돼요. 이렇게.
좋습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 및 도구. 그래서 프로세스는 여기다 하셨다. 음, 도구는 그래서 난 밑으로 내렸다. 이거 왜요? 이 프로세스를 가에다 하고 계속 프로젝트 품질 관리의 정의. 얘 도식은 물어본 거 좀 이렇게 밑으로. 두 개 나눴다고 좀 나눠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표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여긴 또 도구 및 기법인데 왜 여기 또 도구만 있어요? 여기 도구 및 기법, 여기도 도구 및 기법이라고 하셔야죠. 특파관이 최선층 잘 하셨어요. 예. 표시 7가지 도구. 내용들은 잘 작성하셨고, 저기야. 채우세요. 저 같으면 요거 표준 제품 프로세스 경영하고 동그라미에다 얘 하나씩만 적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시간 적어들 텐데, 이만큼 텍스트 안 빠지니까. 혹시 네, 그게 더 가독성이 확 있지 않을까요? 가독성도 확 있고, 각각에다 핵심적인 ISO를 썼단 얘기만 해도 이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다 외웠다고 할 필요도 없어. 굳이 너무 다 암기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기억 안 나요. 아시겠죠? 암기해 놓으신 건 좋은데,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요. 나 여기까지도 알아 했는데, 굳이 여기다 할 필요 없었다. 그리고 어차피 키워드만 나열하려고 하셨던 콤마도 없고, 그쵸? 이럴 바에는 도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적당히 되니까 간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엔 간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마지막 표 밑에나 도식 밑에는 간글 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답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잘 작성하셨어요. 한 달러까지. 조금 순서 바꾸는 거 이런 거 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누구 한 분 하실 줄 알았는데. 그쵸, 잘하셨는데, 이거 여기 제가 또 반 쪼가리 없어요? 두 줄에 쓰시지. 여기 남았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왜 이렇게 작게 쓰신 거예요? 여기부터 크게, 탁, 이 공간은 왜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굳이 왜? 그쵸? 아우, 네. 좋아요. 그리시는 오래 걸렸겠네. 그쵸? 근데 얘는 이만한데 얘는 왜 이만해요? 그쵸? 제가 얘보다 얘 비율이 좋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미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쵸? 네. A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아, 여기 그래서 적으셨구나. 네, 좋아요. 여기 AD 있어야죠, AD. AD 그룹 있어야죠. 그쵸? 네. 그룹핑 하셔야 돼요. 2단표 안 돼. 시간도 없어. 12분이요? 12분 너무 여기다 정성을 쏟아서 그렇지. 저 같으면 여기 한글로 적었어요. 영어로 적는 더 오래 걸리잖아. 한글로 적어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뭐라도 시간을 줄여야죠. 왜요? 굳이 영어로 적어요? 시간 없는데. 표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표는 몇 줄? 최소 6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표는 최소 6줄이에요. 이건 진짜 느낌표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표를 6줄 이하로 적었다? 그건 점수 안 받겠다는 작정이죠. 그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키워드가 3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2줄씩. 그리고 제가 표는 3단표를 연습합니다. 아, 죽어도 머리 아파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
일단 3단표 그리시고 채울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키워드는 표의 중 가운데. 두 번째, 열의 작성. 또 이렇게만 하면 단, 부식이 들어간 표일 경우는 첫 번째 열의 설명은 무조건 끝으로. 요게 지금 계속 지켜주세요.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17점. 지금 네. 그 저게 도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되는 네. 차라리 그 추가 단락을 안 쓰고 표로 이렇게 네. 나머지를 다 채우는 맞아요. 네. 이게 이것 때문에 시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세 번째 단락을 버리셔야죠.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락은 추가 점수를 받겠다는 건데, 본문이 양이 부족해갖고 추가 점수 전에 이미 점수가 까이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얘예요. 얘를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얘를 막 8줄, 10줄 쓸 필요는 없어요. 내용 쓸 게 많다고. 10개를 쓰라고 하지 않는 한 10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8개를 쓰라고 하지 않는 한 8줄까지 쓸 필요도 별로 없어. 2교시형은 8줄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 한 페이지가 나와요. 1교시형은 6줄만 써도 한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키워드 최대 6개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룹핑은 뭐 2개 또는 3개 정도로 딱 하면 좋죠. 그렇게 나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제 3단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2단락의 본문에 명확하게 한 이유가 3단락의 의미가 있지. 거기서 이미 시간 오버됐으면 3단락 가지 말아야죠. 네. 문제 3번이 2개 설명인데 왜 여기 비교로 갔어요? 다음 문제구나. 어쨌든. 제가 2개 설명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표 2개로 해서 1단락에 표 하나에다가 OSS 2단락에 라이센스 하든가. 또는 이렇게 정의를 쓰시고 싶었으면 크게 표를 하는데 나누지 말고 OSS랑 라이센스로 해서 두 줄 오른쪽으로 쓰셔야죠. 요거는 무조건 비교일 때만 쓰세요. 요 도식은. 여기다가 정의, 설명 한 다음에 OSS랑 5줄을 딱 하시면 되죠. 똑같은 5줄인데 위치만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갑자기?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왜 개념도만 나오고 라이센스 상세는 왜 이렇게만 나와요? 그쵸? 키워드도 왜 4개밖에 없죠? 안 돼요. 쓸 게 없죠? 그러니까 표로 가라고 했잖아요. 표라고 하면 키워드 3, 4개만 쓰면 되니까. 그쵸?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것도 키워드로 들어가고 키워드로 들어가고. 3단표 쓰신 건 잘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본문이 빈약하다. 두 개 물어본 본이 1번째 물어본 내용을 표로 2단락에 2번째 물어본 내용으로 키워드는 3개 이상. 또는 정의, 해서 정의 2줄, 요식 4줄, 키워드 3, 4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부족해요. 16점. 네, 커버리지. 테스트 수행의 지표죠. 좋아요. 테스트 커버리지인데,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지 커버하는지 너무 설명이죠.
그렇죠? 네. 키워드 하나도 없잖아요. 자, 목적은 뭐예요? 수행 범위의 지표라며요. 테스트 수행 범위에 따른 구문 조건 결정 기반의 어, 테스트 지표. 유형이 뭐 그게 테스트 커버리지가 되는 거. 그래서 유형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죠? 구조 네. 커버리지는 여기까지가 아닌데 더 많잖아요. 다 썼어야죠. 그렇죠? 왜 키워드 4개만 썼어요? 이거 개념도 쓰지 마시고 그렇죠? 얘만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기본, 확장 이렇게 저 같은 거 그랬을 것 같아요. 요거 3개는 기본, 밑에는 확장 이렇게 나는 말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기본과 상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그룹핑을 3개 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구문 결정, 조건, 구문 결정, 그다음에 조건 결정 이거 뭐죠? 전체 MCC까지 해서 그거 다 키워드로 넣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렇게 가실 거였으면 얘를 버리고 이거 버리고 가에다가 마찬가지로 3가지, 나에다가 3가지. 지금 2개 빠졌잖아요. 2개까지 더 넣어서 요거 빠지고 그렇게 갔었으면 정말 이 토픽을 다 잘 쓴 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설명은 텍스트 줄어도 돼요. 여기 지금 그리고 왜 줄이 왜 이래요? 네. 3줄 넘어갔던 것 같으면 4줄 쓰세요, 그냥. 네. 과감하게. 그렇죠? 아니, 요거 있으면 이 네모 좀 작은 걸로 바꾸든가. 3줄로 하고 여기 4줄로 해도 되니까. 3줄, 4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긋는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중간에 긋지 마세요. 가로줄은 중간에 긋지 마세요. 비교까지.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잘 하셨는데 좀 아쉽네요. 일단 정의. 자꾸 제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도 잘하셨어요. 점수는 드릴게요. 점수는 드리는데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듈화, 소프트웨어 효과적 관리에 관한 시스템 분류하거나 접근 기법, 음, 효율적 관리. 효율적 관리도 좋은데 그 유지보수성 향상, 재사용성 이게 목적이잖아요. 효율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유지보수성, 재사용성 목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응집도 결합도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너무 없네요. 그렇죠? 모듈화를 이렇게 한다. 결합도, 응집도. 이게 왜 결합도고 이게 왜 응집도고 왜 이렇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림만 봐서. 그린 사람만 알 것 같아요. 펑션이 이렇게 갔는데 뭐 왜 이게 무슨 결합도? 어떤 게? 이렇게 결합도? 응집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모르겠어요.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식이라는 건 뭐 저도 잘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도식이라는 건 상대가 보고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토픽이 뭔지도 모르고 모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도식 그림 보고 아, 이거는 늘리고 줄이라는 거네? 아,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네? 이 목적이 이게 뭐네? 라고 여기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도식으로 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정의를 잡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적과 환경, 키워드, 종결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 그대로 도식에다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갑자기 절차 도를 썼어요. 그렇죠? 도식이잖아요. 안 돼요. 그럼 지금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3단락에다가 이렇게 긴 내용을 적었어요. 이거 2단락에 적어야죠. 2단락 나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얘보단 얘가 올라가는 게 낫겠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얘가 더 맞지 않아요? 설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이거야.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4단표 없어요. 3단표. 4단표 없어요. 이거 쓰시고 싶으시면 여기 응집도 결합도 여기다가 화살표 그냥 화살표만 하시던가. 4단표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상하잖아. 텍스트가 다 줄어들으니까 텍스트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되면 점수를 못 받아요. 본문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추가 달라고 썼다고 생각하지. 이미 여기를 보기 전에 이렇게 점수하고 점수를 매겨버려요. 매긴 다음에 여기 받는, 있었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있었다고 여러분의 점수 다시 수정해주지 않아요. 아, 있었는데 내가 못 봐서 다시 점수 줘야겠다. 이렇게 안 해요. 아시죠? 좋습니다. 유지관리, 분류, 생명 연장, 좋아요. 오류를 수정하거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없잖아요. 키워드가 없잖아요. 여기도 똑같게 키워드가 다 그 설명만 하려고 하시고 키워드가 다 안 들어가. 설명을 줄이고 키워드로 쓰세요. 목적이랑 키워드로 쓰세요. 여러분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길게 설명한 걸 읽어주고 할질 않아요. 어차피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돼요. 대부분.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중요성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세 줄도 안 쓰고 제가 뭐라고 했죠? 써보달라고 뺐으면 표를 그리시라고 했어요. 대시는 간글이고 정의 외에는 이렇게 쓰는 게 정의랑 간글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쓰는 거 없어요. 의미 없었다. 수완이의 예적. 수완이의 예적 설명 수완이의 예적 여기 들어가야죠. 그룹핑이 있었어야죠. 또 왜 중간 화살표 안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이거 쓸 게 많잖아요. 그 텍스트는 다 못 채우겠고 그 표도 이상하고. 그렇죠. 여기 세 줄, 세 줄, 세 줄 했으면 여기도 세 줄 가야죠. 여기까지 갔었어야죠. 왜 여기서 이상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줄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줄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절차도 뭐 이거야 뭐. 여기도 지금 너무 상세해요. 시간이 없는데. 이달락에 집중. 본문에 집중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내용. 작성하지 않아요. 키워드. 정의의 키워드.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맞다. 예, 그래도 뭐 얘는 시- 시-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전 피드백은 숙제하신 분이 너무 적어서 금방 끝났네요.